안녕하세요. 보리과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함께하는 톡톡 인터뷰. 오늘의 인터뷰를 함께할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꿀 변윤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해주신다면?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통합과정 재학 중인 변윤수라고 합니다. 우리 변윤수님의 일상 속 나 버전, 일상 속 변윤수 버전과 연구자 버전 자기소개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상 속 저의 그 모습은 제가 느끼기에는 다소 산만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또 다재다능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좀 관심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음악이나 운동이나 관심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또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자 버전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구자로서는 조금 이제 일상 속의 저와는 약간 다른데, 일상 속의 저는 뭔가 다재다능하고 뭔가 이것저것 산만하게 많이 했지만, 연구자로서의 저는 좀 마이웨이를 가는 뭔가 집요한 그런 연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 쪽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즘 연구들이 좀 트렌디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제가 꼭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에 좀 꽂히면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 연구실, 그리고 그 연구 분야를 선택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건지? 네. 이거는 스토리가 조금 길 수 있지만 짧게 요약해서 한번 하자면, 저는 그 전기전자공학부 학부를 졸업하고, 근데 졸업하기 전에 4학년 때 제가 조금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회로 쪽을 공부했었는데, 회로 쪽 공부하시는 분들 사실 다 존경합니다.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하다가 너무 저랑 안 맞고 잘 모르겠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4학년 때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좀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인공지능을 한번 공부해볼까? 근데 이제 공부가 너무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알아보다가 이러다가 졸업하면 이도저도 안 되고 취업도 못 하겠다. 그럼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학원을 AI를 공부를 해봐야겠다, 대학원에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스스로 어차피 대학원을 가고 또 석사, 박사를 뭐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저희가 먹고 살 만큼 또 더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돈 버는 거 똑같은데 좀 의미 있는 걸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의료 AI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인공지능 쪽 전공이 아니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회로 쪽에서 어떻게 인공지능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조금만 간단하게. 네, 근데 사실 되게 단순한데 회로가 너무 싫었어요. 제가 잘 못해가지고 제가 너무 못해서 회로가 딱 싫었는데, 그때 딱 듣고 있었던 수업이 디지털 신호 처리, 이미지 처리라는 수업이었는데, 그때 약간 재밌더라고요, 그 수업이. 그리고 성적도 잘 나오고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미지 처리하다 보니까 요즘 그때 인공지능이 한참 뜨고 있었던 때여서 인공지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현재 연구실은 어떤 연구실인가요? 제가 속한 연구실은 의료 인공지능 연구실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의사 결정을 돕고 하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성에 좀 맞으시나요? 분야는 너무 좋은데 연구자로서의 아직 저 스스로의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우고 싶은 분야나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네. 인공지능 쪽, 특히 의료 인공지능 쪽에 많은 분야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번 제가 쓴 논문은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분야예요. 근데 이 분야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 어떠한 태스크가 주어지고 그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을 이제 보통 개발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아니라 태스크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이 인공지능 모델의 IQ를 높인다 해야 될까? IQ를 높이는 그러한 분야예요. 그래서 어떠한 태스크가 들어와도 똑똑한 친구에게 학습시키면 더 잘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의 IQ를 높이는 연구를 좀 계속 진행해왔고 또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연구하고 계신 의료 인공지능 분야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의료인공지능 분야는 저희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그 의료 데이터, 뭐 CT나 MRI나 뭐 EMR, 전자의무기록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의사 선생님들의 그 의사 결정을 좀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 현재 의료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되게 이 부분이 사실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데이터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 그 제너럴한 인공지능 분야 쪽에는 딱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 또 정제되어 있는 그 벤치마크가 있고 해서 뭔가 모델을 개발하면 이 벤치마크에 테스트를 해서 뭐 성능을 올리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어떤 특별한 벤치마크가 정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 수도 현저히 적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막 이것저것 연구를 하지만 실제로 그걸 제가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보면 그 논문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다른 경우가 있고, 오히려 좀 안 좋은 모델이라 생각했는데 더 좋은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아직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벤치마크가 없다는 점이 좀 되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연구하는 데 있어서. 네,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책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 언어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구하기도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런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다 보니까 구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대적인 수 자체가 부족하기도 한 게, 네, 항상 의료 인공지능 연구자분들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료 인공지능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의료 인공지능 연구자가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의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그냥 연구자로서의 역량은, 그냥 현실적인 역량은 좀 강인한 체력 그리고 강인한 멘탈인 것 같습니다.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때로는 밤새서 그 연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서 논문을 제출했지만 그 평가를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여러 번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막 그때마다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면 대학원 생활, 연구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뭐 다른 데 내면 되지, 또 한 번 더 하면 되지, 약간 이런 그 강인한 멘탈이 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간 럭키비키잖아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맞아요. 어떤 크리틱을 받아도 극복하지 뭐,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맞아요. 저는 그리고 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생각했는데, 시력이요. 그때 하루 종일 이제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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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뭐 사진, 영상도 물론 많이 보지만 되게 깨알 같은 글자도 많이 봐야 되잖아요. 논문도 많이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시력이 중요하다. 안구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오늘의 논문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번에 연구했던 그 논문의 주제는 그 MRI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Adult Type Diffuse Glioma라는 어떤 그냥 뇌종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뇌종양의 분자 A형과 어떤 그 종양 등급을 이제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연구가 진행된 배경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이 성인형 확산성 교종, 이 뇌종양은 굉장히 흔한 악성 뇌종양인데, 그러니까 이를 사실 진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의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바늘로 실제로 찔러 넣고 거기에 조직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을 침습적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좀 MRI 영상으로만,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줄여서 그 연구를 해보자 해서 이런 연구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제가 연구했던 이 모델은요, 뇌종양의 등급과 분자 A형을 예측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은 사실 그 CNN이라는 어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지만, 저희는 이 연구에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MRI 영상뿐 아니라 실제로 성별과 나이가 이 뇌종양의 등급과 분자 A형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같이 활용해서 성능을 높여보자 해서 이 두 가지 모달리티를, 그 임상적 정보와 MRI 정보를 서로 활용해서 최종적인 그 분자 A형과 등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네, 저희 CNN 모델과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둘의 차이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CN은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신서유기에서 보시면 꽃갈 해놓고 여기 앞에 딱 잘라놓고 딱 쓰고 이제 보잖아요. 네, CNN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이 꽃갈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꽃갈로 이제 쭉 훑으면서 스캐닝하면서 보고 이 정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좀 멀리 해놓고 꽃갈로 다시 한번 스캐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 이미지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이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CNN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로컬 영역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의료 데이터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로컬 영역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로컬 영역을 잘 볼 수 있지만 너무 로컬 영역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전역적인 그 정보를 해석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국소적인 정보에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지만 전역적으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이 모델의 어떤 카파시티 자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뇌종양 이런 문제에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기존 연구들이 다 CNN으로만 진행됐던 것도 있고 그냥 일반 제너럴 비전 쪽 분야에서는 그 트랜스포머가 줄을 잃었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를 일단은 가져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접근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얘기 말고도 임상적 정보를 같이 넣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멀티모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멀티모달의 이 모달리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데이터의 종류를 의미하는 건데 이 이미지 데이터, MRI 데이터, 그 모달리티와 임상 데이터, 그 성별이나 나이와 같은 임상적인 데이터 모달리티 두 가지를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 연구들이 이러한 그 두 가지 모달리티를 활용한 연구가 없었냐라고 했을 때는 있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지만 한계점은 기존 연구에서는 사실 이런 그 임상적인 데이터를 특징 레벨에서 단순하게 이제 결합하거나 또는 그 결합은 했지만 그 MRI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의 어떤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연구들이 많았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이 MRI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단을 좀 도울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진짜 필요 없는 정보 같은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 특징점들을 뽑아내신 건지 그 과정도 궁금해요.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네. 그 성별과 나이가 실제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연구했던 부분은 아니고 기존 연구들에서 뭐 통계학적으로 뭐 p-밸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별과 나이가 좀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공학자인 제 입장에서 그 뇌 종양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별과 나이가 과연 중요한가? 라는 의문은 여전히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진단을 하실 때 이 성별과 나이를 무시하진 않으시거든요. 항상 진단할 때 고려하는데 그래서 딱 이 정도 역할을 딥러닝 모델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성별과 나이를 결합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 이런 성별과 나이를 그러니까 저희가 딥러닝 모델로 사용을 하려면 이 성별과 나이를 어떠한 그 특징으로 피처로 좀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기존 연구들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모델이 해석하기 좀 어려운 피처로 또는 너무 단순하게 인코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이 연구에서 어떻게 보면 그 LLM의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버트 모델을 활용해서 이 나이와 성별을 굉장히 좋은 피처로 인코딩을 해서 그래서 모델이 훨씬 더 해석하기 쉽고 다루기 쉬운 피처로 만들어서 진단을 좀 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논문에서 강조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해석 가능한 AI 모델이었는데요. 그럼 대체 이 해석 가능한 AI 모델이란 무엇인지, 대체 어떤 점에서 특징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해석 가능한 AI, Explainable AI는 그 모델이 어떠한 그 예측을 내리게 된 근거를 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보여주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 트랜스포머의 그 각각의 어떤 그 레이어의 어텐션 부분을 합산하고 또 가중해가지고 그 실제로 이 모델이 예측을 내렸을 때 어느 영역을 집중해서 보는지 좀 시각화를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저희가 사용했으니까
모델이 이 예측을 내릴 때 어떤 모달리티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예측을 내렸는지도 그 기여도도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챗GPT한테 점심 메뉴 추천해줘 라고 해서 나오는 식당이 얘가 대체 왜 이 식당을 추천해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블랙박스라고도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의 경우에는 그 생각의 경로를 보여주고 어떤 점에서 이제 가중치를 뒀는지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나의 지금까지 물어봤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에 가중치를 뒀는지를 이제 시각화해서 눈에 보이게 해서 이 모델이 이런 경로로 결정을 내렸구나. 그럼 실제 임상에서도 이런 경로를 조금 집중해서 보면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네, 보여줬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감사합니다. 아까 그 예측 가능한 AI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논문의 피겨에서 한번 그 예측 가능한 AI 모델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의 경로를 보여주는지 간단하게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이 피겨 2에서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피겨를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이 피규어에서 그 IDH 뮤턴트라는 그러한 그 분자 I형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그 예측했을 때 왜 그 예측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는 피규어입니다. 그래서 이 IDH 뮤턴트 이 안에도 사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피겨 2의 왼쪽 상단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IDH 뮤턴트라는 분자 I형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모델이 예측을 했는데 왜 그렇게 그 예측을 했는지를 설명해주는 피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T2랑 플레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IDH 뮤턴트 중에서 이 T2 플레어 미스매치라는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T2에서는 밝게 나오는데 플레어에서는 어둡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사실 플레어도 T2에서부터 비롯된 영상인데, 이러한 그 대조도가 좀 다른 미스매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IDH 뮤턴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은 보시면 이렇게 T2에서는 밝은데 플레어에서는 어두운 이런 T2 플레어 미스매치 부분을 잘 하이라이트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모델 예측 결과를 볼 때 여기 T2 플레어 부분을 액티베이트 했네. 이 모델이 되게 예측을 잘 했구나. 그 근거가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피규어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이제 연구원님과 함께 우리 연구원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논문에 대한 해설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네, 같이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인터뷰의 소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인터뷰 하는 게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말도 잘 안 나오고 긴장돼가지고, 네, 잘 설명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좋은 자리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연구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터뷰 너무 잘해주시고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그럼 톡톡 인터뷰 이번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